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명화학공학과의 이재우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 학생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CO2를 이용하여서 고부가가치 탄소 재료를 만드는 공정과 재료 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으면 그 CO2를 이용하여서 카본 재료를 만드는 그 과거 연구들을 보시는 것 같으면 상당히 그 높은 온도와 압력을 이용하여서 포러스 카본이라든지 다이아몬드라든지 CNT라든지 그래핀 이런 것들을 만든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온도 범위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450도에서 한 1000도까지 그리고 압력 범위가 한 320기압에서 1000기압까지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알카리 금속이라든지 알카리 토금속을 이용을 하여서 이 탄소 재료를 만들고 있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 공정은 CO2를 활용을 하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CO2를 더 많이 발생하게 되거나 혹은 CO2를 이용해서 이런 탄소 재료를 만들다 하더라도 만든 탄소 재료의 가격보다 공정에 드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조 공정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로우 머티리얼, 싼 로우 머티리얼, 값싼 로우 머티리얼을 이용하여서 탄소 재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보시는 것 같으면 저희들은 그 골이 뭐냐 하면은 코스트 이펙티브한 CO2 전환을 통해서 고부가가치의 탄소 재료를 만드는데요. 이 탄소 재료를 저희들이 퓨얼셀 일렉트로드나 리튬 이온 배터리, 리튬 설퍼 배터리, 슈퍼캡의 어떤 전극 재료로 쓰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간 한 8년 정도 연구를, 거의 10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그 내용들은 필요하시면 저희들 연구실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FDL에 들어가셔서 저희들이 초기의 연구는 암모니아 보레인이라는 그 수소 저장 물질인데요. 이걸 이용하여서 저희들이 그래핀 옥사이드를 만들었고요. 요거의 문제점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수율이 너무 낮아서 경제성이 없어요. 과학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경제성이 없어서 저희들이 경제성이 있는 그 리덕션 에이전트 환원제를 사용하는데요. 그게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다양한 그 탄소 재료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들이 초기 연구에서 보시는 것 같으면 암모니아 보레인을 이용하여서 저희들이 그래핀 옥사이드를 만드는데요. 이 템 이미지입니다. 그래핀 옥사이드 템 이미지고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CO2를 그 솔리드 페이즈에 암모니아 보레인 솔리드 페이즈에 픽세이션을 했습니다. 요거는 한 30기압 정도 되고요. 100도씨에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 카본 픽세이션 된 솔리드 물질을 저희들이 탄화시켜서 보론과 나이트로젠이 돕터된 그래핀 옥사이드를 저희들이 만드는 거죠. 이거의 그 의미라고 이야기할 때는 저희들이 새로운 엘리페틱 그룹을 CO2로부터 얻은 거죠. 그리고 CO2를 하나는 새로운 케미컬로 아우터를 만드는데요. 근데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경제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수득률이 한 2, 3%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한원제를 찾게 됐는데 저희들이 쭉 조사하다가 이게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입니다. 이게 사실은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가 아까 앞에 있는 암모니아 보레인을 만드는 원료 물질이에요. 이게 조금 더 싸죠. 싼데 이게 대량 생산을 하면 더 쌉니다. 키로당 1불까지 내려가니까 상당히 싸죠. 상당히 싸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부가가치 높은 탄소 재료를 만들면 경제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포러스 카본도 슈퍼 크리티컬에서 만드는데요. 여기는 이제 소듐이나 다른 리튬을 이용해서 포러스 카본을 만드는데요. 저희들은 NaH를 이용해서 플루가스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CO2가 들어간 플루가스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배출가스죠. 배출가스가 보통은 CO2 함량이 제철소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이 되고요. 그냥 도시가스 발전소에는 한 5%에서 7% 됩니다. 그걸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요거로부터 NABH4로부터 CO2와 반응하여서 포러스 카본을 만든다는 것을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기 위해서 TGA, Thermographimetric Analysis를 써서 저희들이 이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온도를 뭐 200도, 300도, 400도, 500도, 700도 이렇게 유지를 시켜주면서 CO2와 반응을 했는지 이거 보는 거죠. 그리고 이걸 반응하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스케일업을 했습니다. 퍼니스에서 뭐 4g에서 한 20g 사이를 저희들이 한번 돌릴 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는 것 같으면 TGA를 하면 한 250도 부근에서 발열 피크가 아주 급격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갑자기 매스 인크리스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NaBH4 3mg을 넣었는데요. 갑자기 한 4.5에서 5mg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CO2만 흘려줬으니까 기체로, 그죠? 이게 CO2가 그 솔리드 페이스에 들어갔다는 게 되죠. 이 밸런스에 이게 뭐냐면 NaBH4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O2를 흘리니까 이 밸런스의 무게가 올라간 거죠. 그리고 열이 거기서 열 흐름을 체크하는데 갑자기 발열 피크가 확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반응열을 보는 것 같으면 한 273 정도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NaBH4가 디컴포지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하고 우리가 인너트 가스, 나이트로젠이나 아르곤을 흘려주면 한 245kJ이 나오는데요. 그게 엑소더믹 피크가 한 500도에서 떠요. 요거는 250도에서 뜨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CO2하고 NaBH4하고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반응열도 요것보다 높죠. 디컴포지션 열보다 높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는 것 같으면 한 400도일 때 매스 인크리스가 확실히 보여요. 200도에는 거의 안 나타나고요. 300도에도. 그래서 500도에서 보는 것 같으면 이게 엔도더믹이 조금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엔도더믹 피크가 좀 있단 말이야. 250도에서 급격한 발열 반응이 나면서 샘플의 온도 확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500도씨에서 디컴포지션이 좀 일어나는 거예요. 엔도더믹 피크가 있다는 거예요. 디컴포지션은 그 흡열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200도, 300도, 400도, 500도의 그 솔리드 물질 보시는 것 같으면 200도는 거의 하얘요. 300도까지. 400도에서 좀 검었고 탄소가 생겼다는 거죠. 500도는 더 검었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희 좀그 솔리드 머티리얼을 어떤 결합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솔리드 페이즈에서 200도씨에서는 보니까 포메이트 그룹이 생기더라 이거죠. 200도씨에서는 300도에서는 이제 맥독시 그룹이 좀 생기더라 이런 걸 알 수가 있었어요. OCH 격돌이가. 그러면 400, 500도씨에서는 CH 락킹이 생기더라. CH 본딩이 생긴다 이게 말이죠. 그래서 이게 보시는 것 같으면 여기 뭐냐? 결국은 이산화탄소가 포메이트 그룹이 생겼다가 맥독시 그룹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CH 본딩도 생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이거는 탄소 생긴 거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XRD를 한번 찍어봤어요. 이 XRD를 찍어봤는데 그 XRD 픽을 검은색에 이제 바로 반응을 하고 나서 수득한 거를 찍어본 건데요. 여기에 보니까 NaBO2라든지 Na2CO3라는 이 물질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솔트죠. 솔트인데 이거를 씻어버리면 이게 싹 없어지면서 이게 아모포스 카본 픽이 보이는 거죠. 20도에서 30도 사이에 아모포스 카본 픽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한번 씻어가지고 5몰 HCl을 씻어가지고 라만이라든지 NMR이라든지 셈이라든지 BT를 이렇게 봤어요. 수득률이 이제 15에서 25%인데요. 사실은 이건 조금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한 50%까지 NaBH4 솔리드 페이지에 비교해서. 그래서 경제성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셈 이미지를 보면 한 300에서 500 정도가 되고요. 스퀘어 미터 퍼 그램. 그 다음에 발륨도 한 뭐 0.8에서 1 정도 세제곱센티미터 퍼 그램이 되죠. 그리고 보시는 것 같으면 이 구멍도 있고 이게 포러스 카본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라만을 찍어보면 DG 밴드가 보여요. 그 2D 밴드는 샤프하게 안 보여서 요거는 확실하게 아모포러스 카본인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것 같으면 여기에 뭐 NMR에 보면 CC 본딩도 보이고요. OCH, 맥독시 본딩도 그리고 OC 본딩도 보여요. 그래서 확실하게 포러스 카본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여기 NaBH4를 쓰니까 보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론이 또 도핑이 됐어요, 카본에. 그래가지고 BC3나 BCO2 형태로 표면에 이런 보론이 인설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CO2에서 보론 돕도 카본이 생겼는데, 그럼 어디에 쓸 거냐 이거죠. 어디에 쓸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뭐 연구 분야가 뭐 이게 10분 정도, 10분 이 정도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보시는 것 같으면 뭡니까? 저희들이 다양하게 CO2를 통해서, 금속 코어 쉘 모델 같은, 그러니까 코어는 금속이고 바깥쪽은 그래피틱 레이어가 있고요. 이렇게 캐탈리시스를 쓸 수도 있고요. HPC 카본이 뭐냐면 Hierarchical Porous Carbon, 계층적인 포러스 카본인데요. 이거는 마이크로포, 메소포, 매크로포가 이렇게 커넥티드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슈퍼캡 쓰기에 너무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BN 도핑된 거 있죠. 이건 플루가스에서 바로, CO2 분리하지 않고 플루가스에서 바로 한 거죠. 이런 거는 이제 퓨얼셀, 일렉트로드, 혹은 뭐, 리튬 설파 배터리의 양극으로 쓸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뭘 하냐면은, 술푸릭 애시드 처리를 해서 우리가 중금속을 해소할 수 있는 어드조번트로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핀이나 CNF가 믹스되어 있는 것은 리튬 설파 이온 배터리.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리튬 이온 배터리에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CNT나 BPC나 CNF, BPC라는 것은 보론 도프트 포러스 카본, CNF는 카본 나노 파이버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CO2를 가장 경제적으로 부가가치 높은 탄소 재료로 만드는 것이 저희 연구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기술 이전을 2개나 했고요. 여기서 상당히 미래 활용도가 높은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좀 더 이렇게 이 분야 연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저희들 웹사이트에 들어가거나 저희들 연구실에 랩장 3980으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한테 이메일을 주셔도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